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 사람 중에선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회로 삼아 인간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현자들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면서 얻는 이익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속감을 얻고 긍정적 마음가짐도 생기고, 역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었지라고 생각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순수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먼저 관심 가져준다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고서야 그 사람에게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관심을 점차 호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호감으로 만드는 과정을 시작조차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가져 인간관계가 더 넓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순수한 관심입니다. 어떤 목적이나 흑심을 품고 상대방한테 다가가면 상대방은 악의를 눈치챌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목적을 품고 친해지려는 것은 대화 중에 눈치채기 쉽습니다. 사람 느낌이란 게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그다지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목적을 달성하고 나를 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지면 아무도 친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순수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상대방에 대해 알고 싶다는 관심만을 보여주면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의 시작은 순수한 관심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화제로 삼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이익을 줍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다채롭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한테 순수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여러 궁금증이 추가로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야구를 즐겨본다고 했지, 그러면 어디 팀을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궁금증이 생겼으면 물어봅니다. 상대가 야구를 즐겨본다고 했으니 어디 팀을 좋아할지에 대한 질문도 충분히 응답하고 싶은 질문일 것입니다. 대답하고 싶은 질문을 던져야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고 대화에 응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대답하고 싶은 질문에는 관심사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찰합니다. 영화 광고를 재미있게 보는 게 느껴진다면 영화를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 영화 보셨어요? 최근에는 뭐 보셨어요? 이런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관심 있는 영화 장르도 물어보고 계속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즐겁게 자기 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어색하게만 안 한다면 저절로 관계도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잘 웃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분 좋고 중요한 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불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많은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도움되는 것 중 하나는 친숙한 웃음입니다. 웃으면서 상대방의 이름까지 불러주면 금상첨화입니다. 자신의 생일을 가장 큰 기념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자신의 이름도 가장 듣기 좋은 단어로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경청합니다. 실제로 잠자코 듣기만 하면서 상대에게 말을 많이 하도록 했을 뿐인데도 상대는 경청했던 사람을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찬사도 이만한 효과는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경청을 중요시합니다. 물론 경청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할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하고 싶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계속 들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건 알지만 이럴 때마다 계속 호응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고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올지라도 더 많이 듣겠다고 스스로 의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경청하면 상대방이 우리를 말주변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한테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먼저 남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들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더라도 또 실제로 틀린 말을 하더라도 제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가끔 이러니까요.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논쟁에서 굳이 승리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논쟁에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견 차이에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려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한껏 뽐내면 그 당시 기분은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의 인간관계 세포는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의 기분을 우려하면서 상대방이 자존심을 구겼고 우리의 승리를 혐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고 있다면 적이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틀렸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는 동의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힘들면 침묵하면 됩니다.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게 상대방의 기분을 한순간 팍 깎아내리는 행동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틀렸더라도 상대방이 전혀 눈치 못 채게끔 재치 있게 인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꺾은 만큼 인간관계도 꺾일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고집이나 생각을 누그러뜨릴 줄도 알아야 하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관계에 모든 걸 쏟아부을 필요는 없지만 삶에 있어 중요하다는 데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지만 다양한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알아가고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관계가 건전하고 원만하다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관계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기애가 우선되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당신의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